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네, 저는 김세영 아나운서의 슈퍼우먼으로 등장한 하루 대타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지원 아나운서.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CPI, 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아무래도 조금은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올라왔고 반면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테마주들도 올라왔는데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 상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샵 2034고요. 여기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적에는 손유로 팀장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좌회전에는 조범수 매니저님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CPI부터 FOMC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런 금리 결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확인해봐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이번 주가 지금 15일까지군요. 네. 이번 주 일단 볼만한 거는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FOMC, ECB,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죠. 그리고 15일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인데 굵직한 건 그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증권사 계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대주 양도세한지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FOMC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동결 예상하실 거고. 근데 요거는 10월 달부터 이미 예상이 돼 있던 부분들이라서 아마 금리가 동결되는 거 아무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월 17일 날 아시겠지만 연준 내에서 동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10월 24일 날 빌 에크먼이 그 구체금리가 상승하는 거였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서 2억 불 정도 수익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금리가 이미 구체금리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12월 달 동결했고 12월 달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땐 파월이 긴축할 용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괜히 12월 달에 혹시라도 진짜 만약에라도 금리 인상해가지고 시장 분위기 망쳐버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자신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동결할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시겠지만 3월, 6월, 9월, 12월 금리 전망하고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4년도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에 4.6%에서 5.1%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는 아직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5.1%가 아니라 하향 조정하게 된다라면은 요게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도 산타랠리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 2.5에서 2.5%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 같은 경우 2.6에서 2.6%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 개인 인플레이션 지수를 얼마만큼 이제 또 조정을 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동결은 기정사실이고 방금 말씀드린 점도표라든지 그리고 물가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환하게 만드는지가 일단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시장이 실망하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 장세지 않습니까? 빠른 순환매. 요게 뭐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로봇이 강했고요.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이 이번에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죠.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굉장한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 신일섭 소장님, 과연 LIG 넥스원 이 수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낼 수 있을지 시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측이 어렵긴 한데 지금 어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주도를 하던 그 장세를 LIG 넥스원이 굉장히 강력한 이슈를 들고 왔죠. 원래는 LIG 넥스원이 그 물꼬를 텄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그 호주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뭐 뉴스는 나오던데 레드백 장갑차까지 이런 거 연이어 터트리고 아주 주가를 뭐 가공할 만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 LIG 넥슨은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꼬를 튼 거는 돌아가 보면 천궁2였죠.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짜리, 뭐 4조는 일시불로 받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천궁2, 천궁2니까 천궁1이 있었겠죠. 둘 다 지대공이죠. 땅에서 공중을 향해 쏘는 건데 이 지금 천궁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만 맞출 수 있는데 천궁2는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MD라고 하잖아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오잖아요. 농구 슛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이 쐈다고 쳐봅시다. 북한이 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상승이잖아요. 상승할 때 만약 맞추면 제일 좋죠. 위협이 제일 덜하니까. 근데 그때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뭐 천궁2를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지스함에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을. 그러니까 방어죠. 히트킬이라고 맞춰야죠. 상승해서 못 맞추면 150km까지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도 그 정점 꼭지점을 찍을 때 거기서도 이지스함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친다. 그럼 이제 하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40km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죠. 거기서 중층이겠죠. 완전 제일 고점은 이지스함에서 쏴서 맞추는 거고 중층을 사드로 맞추는 거예요. 만약 사드가 실패하면 맨 밑에 40km 이하짜리 거기는 패트리어트로 맞춰야 됩니다. 걸프 전체 위력이 증명됐죠. 그런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가격이 4분의 1이니까 LIG 넥슨의 천궁2가 굉장히 눈독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맨날 아랍 분쟁으로 해서 예멘하고 막 전쟁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에 하마스가 왕창 때려버리니까 뭐 저기 이스라엘 뭐 방어막도 아이언돔도 좀 별 쓸모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핵미사일을 막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 방어책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초반부에 다 놓쳤다. 그럼 이제 40km면 서울 수원 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못 맞추면은 바로 큰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천궁2의 역할이 중요하죠.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천궁2는 아직도 실전에 쓰여본 적이 없다는 거. 이라크가 그 당시에 세계 4위 군사력이었는데 떵떵거리고 있다가 미국한테 완전 발라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증명이 이미 됐는데 패트리어트는 천궁2는 증명됐다는 그게 없다는 거죠. 실사격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으나 어쨌든 천궁2로 대박이 났고 천궁2가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성공하니까 당연히 그 옆 나라인 사우디도 눈독을 들이고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수출한 데가 다 폴란드잖아요. 폴란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건 전부 다 패트리어트니 저기 뭐 하이마스니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싼 데다가 이게 쿨타임이 오래 걸려요. 한 번 시키면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뽑아낼 수 있어서 그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이 덕을 본 격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LIG 넥슨이 약간 눌려 있다가 지금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가 인수했을 때 그 로봇개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빨리 뛰죠. 그리고 총 맞아도 한 번에 쓰러지지가 않아요, 얘네가. 그래서 고스트 로보틱스도 굉장히 유사한 로봇개를 만들었는데 이 둘이 약간 그 적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HPSP랑 ST처럼 특허 침해 혐의로 서로 고소를 하는 왜 그림만 봐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간에 LIG 넥슨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그 진출했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인수를 하기 위한 조사가 있고 만약에 여기 불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또 확실한 이슈는 아니니까 조금 짚어봐야 할 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ASML의 클린룸을 직접 방문한다고 하던데 오늘 반도체주들은 또 딱히 그렇게 시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서플러스 글로벌, 뭐 고영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과연 내일 시장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도를 해줄 수 있을지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를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뒤에 나온 3가지 뉴스가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앵커님 말씀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오전장의 개장 초반일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사실 대통령 방문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번 주부터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가기 위해서 순방길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고 개장 초반까지는 외인과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11월에 뭐 무역이나 뭐 반도체 수출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잘 다졌다 이런 뉴스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수출 동향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맨 처음에 이제 빠르게 초동 수치를 제공을 하는데 이 뉴스도 역시 3개월 연속 플러스 청신호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투심을 첫 번째로 개선을 시켜줬고 두 번째로는 점유율에 불과했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내년 2월에 육성 전략을 발표하겠다. 이 뉴스가 이제 오전 10시 반에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다시 온기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HBM3 같은 경우는 아직 외인과 기관에 좀 매도세가 나왔는데 장비 관련 기업들은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부분이고 저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10시 반에 나온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했다는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장세다 아니면 성장주도 투자할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경계를 성장주가 밀리냐 가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유가주, 뭐 폐렴주, 뭐 진단키트, 마스크, 뭐 정치인맥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이는데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의료기기, 의료 AI 이 종목들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꾸준하게 제가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의료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뉴스에 개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외인과 기관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도 역시 투자 유효하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뭐 서플러스 글로벌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과 TSMC도 줄 서고 있는 이 기업인 ASML의 방문을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좀 LS 머티리얼드랑 전선 아시아랑 굳이 뭐 연관관계가 있나 싶기도 한데 같은 LS 말고는 사실 좀 달리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11월부터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상장주들 계속 올라오면서 마지막 대우입니다. 마지막 대우고 제가 캘린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캘린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자, 참 일자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이제 12월 거의 정말 마지막 상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상장 일정이 12월 기준으로 지금 LS 머티리얼즈 내일 그리고 13일 날 블루 엠텍하고 싹 또 비어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시장 짚으면서 개별주 장세 이야기를 하다시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상장 비율 관련해서도 청약 비율도 굉장히 지금 1258대 1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목도가 있는 만큼 이 개별주 시장이 좀 연속되는 한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따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예, 물량 락 1만 조금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보유해서 물량이 70%입니다. 사실 6개월 전, 뭐 6개월에 7.3%, 뭐 0.8% 도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8%가량 물량 풀리는 것만 제외하면은, 그죠? 1년 때 풀리는 지분량만 빼면은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 갖지 않으시고 좀 단기 기간 내에 중기 스윙 정도로까지도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고 좀 접근하는 게 옳은데 분위기가 일단은 좋기 때문에 저는 단기성 트레이딩 최근에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게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LS 전선아시아는 좀 결이 다릅니다. LS 전선아시아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그 LS 전선아시아가 연초만 해도 진짜 관심을 못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동남아시아 측에서 전선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어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연초에 중국향 관련해가지고 이제 탈중국한다, 공장 이동한다 이런 얘기만 나왔을 때만 당시에도 LS 머티리얼즈 가격이 지금 완전 차이 납니다. 5천원에서 6, 7천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정말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 상당히 유효한 거 사실입니다. 뭐 엔비디아, 인텔, 미국향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 공장이 다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장 가치적으로는 충분해요. 여기서 히토류까지 더한답니다. 동남아시아 향해서. 성장 기대치만 따지면은 정말 이 종목만한 종목이 없지 않나라고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쉬운 게 이거 하나예요. 이게 이때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때가 지금 무슨 때였냐. 앞서는 아마 상승파동 한번 지금 17,180원까지 올라온 때 이때인데 이때가 뭘로 올라왔냐? 초전도체로 올라왔어요. 이때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 초전도체로 수급을 붙이면서 올라왔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가권 내에서 좀 상승세를 유지할 때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앞에서 수급적 요인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정말 이런 종목들 저희가 항상 좀 이 대응 방법 말씀 설명해 드렸다시피 뭐 단순히 5일선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LS 머티리얼즈 상장으로 해서 LS 그룹주 전체에 좀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LS 그룹주를 묶어서 보지 마시고 최근에 개별주 장세로 좀 흘러가는 게 좀 강한 만큼 LS 머티리얼즈 연계 효과보다는 LS 전선 아시아는 LS 전선 아시아대로 LS 머티리얼즈는 LS 머티리얼즈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FOMC 딱 전까지 마지막 신규 상장하고 이후부터는 또 비어 있네요. 참 일정을 어찌도 이렇게 딱딱 맞춰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규 상장 12월까지니까 이 개별주 장세 일단 FOMC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LS 머티리얼즈의 수급 상황과 그리고 주가 상황도 꼼꼼하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훈풍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럼 시간의 거래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G2파워, 우리기술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들인데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건지 손유로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내일 시장 주목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허.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이제 머릿속에 다 썰을 풀었는데 일단 저번 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상담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여당의 특성상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 발언 많이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타가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저는 우스개 뉴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원전의 주 원료인 뭐 우라늄을 중국이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작가님이 구해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09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플러스 3% 이상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종목이 G2파워랑 BHI가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랑 BH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뭐
수배 전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원전 관련 뉴스 나왔을 때 BHI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주와 연동이 됐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간에 3% 이상 상승하지 않는 선에서는 시간에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5% 넘는 종목은 내일 개장하고 지켜보시고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이 종목들 시세에 따라서 내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는 원전 섹터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은영님께서 시외로 원전 들어갈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그러게요. 남겨주셨는데 손여라 팀장님의 말씀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